격전지에서 뭐 다 이기는 걸로 나왔고 예상 의석수가 민주당 200석 이상 나오니까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KBS가 민주당하고 민주연합이 그러니까 여기 조국혁신당을 뺀 거예요. 178에서 196, 국민의힘이 87에서 105석을 전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값으로 보면 국민의 미래의 중간값은 한 94석 정도 되거든요. 94, 5석, 95석. 그리고 MBC는 보면 민주당이 184, 하단이 184예요. 그리고 SBS는 국민의힘이 100석, MBC 99석, KBS 105석이니까 이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야권에서 200석을 넘기는구나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저거 보고 3사 비교한 사람들이 KBS가 요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야,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이렇게 105까지 늘려놓은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MBC는 100석이 100석이 안 된다. 최대로 오도도 99석이다. SBS는 그나마 그래도 세 자리는 상단은 세 자리를 써야 된다고 했고 KBS는 좀 더 올려줘서 KBS가 그래도 가장 국힘을 많이 이제 잡아준 예측치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봤어요. 저기는 이제 그 범위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세봤더니 출구조사에서 그 지역구 얘기예요. 254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77이고 국민의힘은 75밖에 안 됐어요. 1등이. 네. 그러니까 이제 75에다가 뭐 19개 더 하더라도 경합지를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출구조사 오차 고려하지 않고 숫자 발표한 거에 따라서 이제 1위로만 보면 1위만 보면 국민의힘 75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비례대표에서 20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95밖에.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무시하고 출구조사에서 0.1%포인트를 더 얻은 사람을 숫자를 다 세봤더니 그래요. 민주당이 177, 국민의힘이 75.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결과를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야, 이거 국민의힘이 100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뭐 과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기준이 됐는데 이거보다 못 나오니까 지금 허탈해하고 실망해하고 그랬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범야권 200석이라든지 빗나간 출구조사 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선자가 틀린 지역구를 좀 찾아보면요. 그거 이제 제가 한번 또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보면 도봉갑에 안기령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김재석 후보가 됐고 동작을 유삼영 될 줄 알았는데 나경원. 쭉 보면 민주당을 어쨌든 경합 무세로 표출을 했는데 실제 당선자는 국힘이 된 게 17개. 거꾸로 국힘이 경합 무세를 보일 걸로 됐는데 실제 당선자가 민주당이 된 거는 울산 동구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앞에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네.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그 앞에. 예. 네. 보면은 이게 민주당 후보 오차예요. 이게 틀린 지역들인데 이제 한 군데만 저기잖아요. 그 울산 동구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실제보다 민주당 후보 지지도가 다 높게. 그런데 여기 지금 민주당 후보 오차가 울산 동구만 마이너스 1.4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인데 여기 동작을 같은 게 6.3이나 나왔고 그러니까 유삼영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분당갑도 사실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린 거죠. 네, 6.1의 오차가 났네요. 그 다음에 창원진에도 5.4가 났고요. 원주갑 3.7, 인천 동미추홀도 3.7. 도봉갑도 사실 도봉갑하고 마포갑도 놀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기는 사실 저도 별로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았어요. 네. 워낙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되겠지 하고 그냥 쓱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지역에서 뭐 다 지게 되니까 뭐 보시면 여기 서울을 보면요. 여기 지금 마포에서 보면 안기령 후보하고 지금 이지은 후보죠. 마포갑에 유삼영 후보 이런 후보들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게
뭐 여론조사 오차 이야기도 있지만 뭐 진대는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사가 좀 오차가 있게 됐고 그리고 결과는 뭐 조사 때문에 진 건 아니니까요. 조사가 그걸 못 읽어낸 것뿐이지. 그 박빙인데 이제 제가 그 국힘 쪽 우세 결국에는 이제 국힘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다고 봤던 지역의 후보가 누구냐면 인천의 그 윤상현 후보, 네. 용산의 권영세 후보, 그다음에 그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그리고 저 분당 을이죠. 네. 그 김은혜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그 아무리 접전이라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물 요인이 항상 선거에 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네. 또 선거 운동의 여파가 있어요. 네. 이 지금 제가 말한 후보들은 선거 인지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을 또 굉장히 그 밀착해서 하는 네.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에 반해서 안규령 후보나 이지은 후보는 인지도도 낮아요. 그리고 유산명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서의 그 활동 기반이 부족했고 또 선거 운동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스킨십을 좀 많이 하면서 진행이 안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그 출구조사가 뭐 당선자 그러니까 관심 지역도 많이 틀렸는데 예측치도 그러니까 정당별 의석수 예측도 결국 관심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 바이어스 체계적 편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팀장님은 최근까지 그 선거방송 하셨고, 네. 저도 뭐 그 과거에 출구조사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요즘 언론에 오늘 분석해놓은 거 보면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네. 틀렸는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자 비율이 좀 높았잖아요. 네. 이번에 지난번보다 최종 투표율이 67%니까 지난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66.7에서 67로 됐으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거의 5%포인트 높았으니까 31.3%가 이번에 한 46, 7%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지난 총선 대비 사전 투표율은 4.6%가 올라갔는데 본 투표율은 3.8%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합하면 0.8%가 투표율이 올라갔지만 본 투표만 보면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46.7이네요, 지금. 예. 사전 투표자 비율이 그렇게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대선 수준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사전 투표를 어떻게 출구조사에 반영을 할 것인가가 이번에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전에는 그전에는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자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네. 한 5만 샘플을 조사를 했대요. 55개 관심 지역. 네. 그걸 이제 경합도가 큰 지역, 낮은 지역은 사실은 출구조사만 해도 맞출 수 있다고 본 거죠. 10%포인트 이렇게 나면. 이제 안 틀리는 게 1위 후보자를 맞히는 게 출구조사의 사실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경합도가 높은 데는 사전 투표자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당일 투표하는 사람만 출구조사를 해서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전 투표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다가 네, 더 잘하려다가 오차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화조사를 통해서 사전 투표자들의 이제 이 투표를 물어볼 수 없었으니까 이제 지지하냐고 물어봐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한 건데 이 전화조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출구조사가 없던 시절에 전화로 예측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선거일에 며칠 앞둬갖고는 더 데이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 끝나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의 샤이 보수가 있었지 않나. 그렇죠. 샤이 보수라고 하면 사전투표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찍고 와서 네. 뭐 투표를 안 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찍었다고 한다. 아예 근본적으로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표집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사전투표를 안 했는데 했다고 또 할 수도 있고. 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제가 오늘 뭐 들어보니까 그 경합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뭐 10에서 20%포인트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출구조사 결과에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확 커지죠. 경합지 아닌 데는 사전 투표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영할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합지만 사전 투표자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경합지만 크게 오차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번 출구조사에서 경합지가 많이 틀렸고 그게 경합지에서 틀리니까 체계적으로 틀려버리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과대 예측되고 국힘이 과소 예측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 자체에서도 사실 이제 추출된 투표소에서 5번째 투표하고 나온 사람만 이렇게 건너뛰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소도 사실은 표본 투표소고 투표소 내에서도 그 투표한 그 표본 투표자를 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응답 안 해주고 막 도망가시는 분도 많고 또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출구조사도 완벽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출구조사에서도 약간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더 응답에 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두 번 다 민주당이 더 과대 계산되는 그렇죠. 현상을 사전 투표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과대되고 조사가 됐는데 출구조사에 또 하니까 두 개 합쳐지니까 되게 이상한 결과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옛날에는 사전 투표자 그러니까 본 투표에서 보수가 과대 추정이 됐는데 사전 투표자 조사를 못 하니까 이걸 그냥 이것만 발표해 서로 상쇄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쇄를 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 과대. 그 다음에 본투표 출구조사에서도 민주과대. 그러니까 두 번 틀리니까 더 크게 틀리는 거죠. 더블이 된 거죠. 예, 2 틀릴 거 4 틀리고 3 틀리고 6 틀린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그게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틀린 데가 다 민주당. 여기 보시면 동작을 같은 데가 사전투표자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전에서 3 틀리고 본투표에 3 틀리니까 합쳐서 6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출구조사라는 게 이게 샘플을 조사를 해서 또 샘플도 다 조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나 그 지방 선거 때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보고 뭐 0.7% 차도 맞추니까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출구조사는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선급 정확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보는데 사실 총선에서 출구조사 마친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일당도 예측 못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발표 보니까 1980개 투표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선거구당 평균 몇 개죠? 254로 나누면 뭐 한 10몇 개밖에 안 되네. 네, 10몇 개 하죠. 네. 네. 그리고 전체 출구조사 한 사람이 뭐 한 36만 명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36만으로 뭐 3천만 표 가까이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은 하나 선거니까 네. 이 정도 숫자면 맞춰요. 근데 이제 이게 총선은 254개 선거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한 선거구의 투표소도 굉장히 적고 또 조사한 사람 사례수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오차가 범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떤 투표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2.9인데 어떤 투표소는 7.4나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KBS 선거방송 기획단에서 여론조사, 출구조사 담당 기자였고, 또 조사회사에서 조사 실무 책임 연구원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뭐 만나서 소주 먹으면서, 야, 이번에 꼭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뭐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또 틀리고, 그죠? 다음엔 또 잘해보자 했는데 또 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제가 선거방송 기획단장하고, 이양훈 소장님은 칸타퍼블릭 여론조사 본부장을 했다 청와대로 들어가셨죠, 직전에. 21대 총선에서는 청와대 안에 있었죠. 네, 청와대 안에 있었고, 저는 이제 출구조사를 해서 예상 의석수를 발표하고, 이거 하는 이제 책임자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KBS, MBC, SBS 공동출구조사위원회인 코리아 일렉션 풀인데, 제가 코리아 일렉션 풀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출구조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많이 이제 했고, 경험을 했는데, 정말 긴장되거든요. 이거 틀리면 욕을 엄청 먹으니까. 이번에 출구조사 틀린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저도 지금 출구조사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전투표자 조사를 한 거는 사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더 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이 2번 틀린,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지 1번 잘라놨는데,
엄마가 와서 또 잘라놓고 할머니 와서 또 자르고 이런 바지 반바지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려면 뭐냐면,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냥, 사전투표자가 누구 찍었는지는 물어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근데, 본투표자의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20대 남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지지율이 얼마 나왔다. 그럼 사전투표자도 똑같은 거 쓴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어려워요? 어쨌든 옛날에는 사전투표자 조사를 안 했는데 사전투표자가 진보가 많이 나오고 본투표에서 보수가 많이 나오게 이제 상쇄됐단 말이에요. 조사를 안 해도. 그러니까 출구조사만 발표하는 것보다 예. 이게 사전투표 조사 결과를 모르고 그냥 뿌려주는 게 상쇄 효과가 있어서 더 정확한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잘하려고 하다가 틀렸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자정쯤 돼서 아주 호탈하게 만드는 11시 넘어가면서. 아니, 그래서 오늘 기사들이 이제 우리처럼 자세하게 내막은 잘 모르고 뭐 또 비판을 또 하잖아요. 출구조사를 하는 데는 방송 3사밖에 없으니까. 네. 제대로 된. 그러니까 뭐 72억 8천인가를 쓰고 왜 이렇게 하냐. 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앉아갖고 185석.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JTBC인가? 거기서도 자기들 맞췄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하면은 의석수는 대충 맞춰요. 근데 이게 출구조사는 워낙 254개 지역구에다가 비례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정성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시간도 없고 그냥 세팅한 대로 데이터 들어오면 그거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출구조사를 했던 그 세계 조사회사 담당자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 제가 전화는 안 해봤는데. 네, 저는 제 경험상 제가 출구조사 담당 기자를 5번 했고 단장으로 선거를 2번을 치렀단 말이에요. 2020년 총선하고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제가 단장으로 했고 대선 때는 완주는 못했어요. 제가 세팅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는데 정말 긴장되거든요. 아마 어제 이 숫자를 받아든 방송 3사 관계자들이 이거 그대로 내야 돼?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안 낼 방법은 없고. 없어요. 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떡해요? 안 낼 방법은 없고, 내려니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카운팅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무조건 200이 넘는데. 네. 이게 이제 쓰는 게 그래도 충격 완화 장치로, 표본오차 얘기하면서, 의석수 레인지를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방송 3사가 각 지역구 조사 결과는 똑같은 걸 받아드는데 데이터는 똑같은 거 쓰는 최종적으로 게 달라요. 의석수를 표출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만 볼게요. 자, KBS는 상단이 105석이에요.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상단을 하면. 그런데 지금 MBC는 경합지에서 우세한 걸 다 가져가도 비례 합쳐도 99석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못 지켰다 이렇게 예측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MBC가 뭘 되게 이상하게 한 게 아니라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덜 손을 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보면 방송사에 약간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MBC는 이제 나온 데서 손을 덜 댔고 KBS는 그래도 의심이 더 많았던 네, KBS는 아닌 것 이렇게 두 자릿수는 아닐 거야 아마. 그래도 상단은 세 자릿수 가야 돼. SBS가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네. 하단이 같아요. 네. 하단이 같은데 한석 상단만 하나 올려놨어요. 일부러 올린 SBS가. 일부러 올린 거죠 이거는. 근데 저도 저거 보고 굉장히 충격이 어떻게 90도 안 되냐. 아무도 다 90이 최하가 아니잖아요. 네. 85가 최하야. 85, 87이에요 지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발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난번 총수 때도 그렇고 이번 총수에 똑같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개표 초반에는 지역구 1위가 국힘이 훨씬 많아요. 지난번에도 미래통합당이 처음에 개표했을 때 170개 뭐 이렇게 1위 하다가 점점 내려와서 민주당은 올라가고 민주당에서 어제 160 3, 4까지 올라갔다가 158 내려왔다가 나중에 161로 끝났고 국민의힘은 150 160에서 시작해서 계속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에 지역구가 90에서 끝났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네. 간만에 SNS에 좀 글을 길게 썼어요. 왜냐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편향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슬쩍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가면 저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TV를 안 보고 이제 저녁을 먹고 산책 나갔어요. 네.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집에. 네. 왜냐면 그 안에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이제 출구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 이게 결과를 방송사에 넘겨놓고. 근데 그때 밥 먹고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이렇게 막 고생했다고 하다 보면 이제 개표 방송 보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게 18대 총선인지 19대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출구조사 결과랑 너무 똑같은 거야. 이야, 만세를 불렀죠. 야, 우리가 드디어 이번엔 잘 맞췄구나.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다 뒤집어진 거야. 그 조사회사 근무하실 때 출구조사 잘 맞추면 뭐 인센티브 같은 거 주나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못 맞추면 방송사한테 페널티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페널티 내면은 당연히 뭐 국물도 없는 거고 잘 맞추면 그때 가끔 이제 그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출구조사나 뭐 여태까지 전체 선거 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수익이 많아지면 과거에 미디어스치라는 회사 있을 때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 이 출구조사 결과를 내놓은 조사회사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나요? 아니면은 약간 침울한 분위기일까요? 그건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또 저게 있잖아요. 물어봐야 우리가 보면 틀린데, 네. 이게 페널티 조항에서 그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또 안 내잖아요. 네. 근데 그 오차범위 안에가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까 제일 커봐야 뭐 7이 안 넘으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3.5면은 7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또 안 틀렸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가 왜 어긋났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는 맞습니까? 사전투표자의 60대가 많아서 뭐 출구조사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는 출구조사 예측치 산출하는 기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출구조사. 짧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왜냐면 60대가 많으면 그만큼 반영을 하는 거고, 네. 또 본투표에서도 또 그 구성비대로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60대가 많으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60대가 뭐 아까 말한 그 사전투표자 전화조사에서 뭐 응답을 많이 했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사전투표 해놓고 안 했다고 하고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선관위에서 적어도 알려주잖아요. 네. 저 성별 성연령을 알려주죠. 네, 투표자 구성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결과를 산출해요. 그러니까 저게 뭐 60대가 많든 적든 상관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